안녕하십니까.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김현수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가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유 첫 번째,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죠. 여기에 세법은 추가합니다.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게 바로 사전 증여 재산이죠. 여기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및 그 자녀분들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입니다. 또한 추정 상속재산도 가산시켜버립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 가산시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금 등도 세법은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8억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7년 전에 5억을 증여한 게 있었고 자녀 AB에게 5년 전에 각 2억씩 증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보는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 8억에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5억, 자녀 AB에게 증여한 각 2억을 더해서 총 17억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유 두 번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의 차이가 크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죠. 상속세 신고는 하셨습니까? 그럼 대다수 분들이 상속세가 없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8억, 기준시가는 5억짜리 부동산입니다. 편의상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상속 개시와 양도 당시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볼까요? 양도가액은 8억입니다.
취득가액은 5억입니다. 왜 5억이죠?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준시가 5억이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3억, 양도소득세는 9,400만 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세인 8억으로 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가액 8억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러면 내 취득가액은 8억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자, 상속세를 볼까요? 내가 상속세 신고할 때 8억으로 신고했으니까 상속재산가액은 8억입니다. 상속공제금액은 10억이고요. 10억 어떻게 나왔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없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이제 상속공제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15억,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대로 평가 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8억입니다. 취득가액은 역시 8억이네요. 어떻게 해서 8억이 나왔습니까? 세법의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럼 시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실제 거래 그 가액을 시가로 볼게. 또는 그 기간 동안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앞에 사례에서 보셨고요. 이번 사례는 6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죠. 실제 거래가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8억에 처분했으니까 상속재산가액은 8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취득가액도 역시 8억이 되겠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항상 양도소득세는 제로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은 가산하는 정제자산이 있거나 세대를 건너뛴 상속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시에 원래 공제 가능했던 상속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상속공제 10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면. 여기서 가산하는 정제자산이라는 조금 전에 상속재산 범위 말씀드릴 때 소급해서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정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그랬죠. 그 가산하는 정제자산이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손자, 손녀가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봅니다. 다만 대습 상속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사망 전에 그 아들이 사망한 케이스에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시, 이거는 며느리, 사위에게 상속하거나 제3자에게 상속시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세 가지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